자, 저희는 뭘 만들 거냐면, 이게 동적 쿼리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리언 빌더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불리언 빌더인데, 이 불리언 빌더는 요 두 놈 중에 쿼리 DSL이라고 하는 코어 밑에 있는 이 클래스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얘 이름은 보통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추천해주죠. 저희는 빌더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해서 new 불리언 빌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할 건데, 얘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불리언 빌더라는 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값이 존재하면 이걸로 할 거고요. 없으면 이건 쓰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애가 이 불리언 빌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불리언 빌더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요런 아래에서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빌더라는 애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AND 연산도 있고요. OR 연산도 있고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 AND 연산을 하나 만든다고 칠 거예요. AND 연산을 만들려고 했더니 뒤에 뭘 넣으라고 그러냐면 프리디케이트를 넣으래요.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거는 쉬운 얘기로 저희가 전번에 만들었던 그런 쿼리를 하나 만들어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쿼리 DSL에서 대상으로 삼는 애는 누구냐면 Q 도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대상으로 할 Q 도메인이 필요해요. 여기에 뭘 붙여야 돼요? Q 아이템이라고 하는 Q 도메인을 하나 붙일 거고요. 우리 얘 이름을 아이템이라고 할 거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Q 아이템에 아이템으로 들고 와서 만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는 요거 이렇게 스태틱하게 임포트 하도록 저 위에다 붙였잖아요. 저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건 그때도 쓰는 이름은 아이템. 지금도 뭐예요? 아이템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이템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저희는 요 아이템에 있는 애 중에 아이템하고 점 찍었더니 뭐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잘 봤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뭐예요? 아이템 엔티티에 있던 뭐예요? 다 컬럼명들이죠? 그죠? 걔네들 필드명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나는 아이템 디테일을 볼 건데, 아이템 디테일에 대해서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메소드가 올라와요. 뭐 예를 들면 equal이면 정확한 애를 찾을 거고, like면 뭐 할 거예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경우를 찾아올 거예요. like 검색을 할 거예요, 나는. 자, like라고 하면서 여기다 뭘 넣으래요. 근데 우리 보통 내가 궁금해하는 걸 어떻게 해요? % 하고요. 요 사이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를 들면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있는 구문으로 저희가 뭘 할 거예요? 뭔가 질의를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드코딩 하지는 않을 거고,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저희는 스트링으로, 보통 필드명은 같게 쓰는 게 맞으니까 우리 쓰려고 하는 아이템의 디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라고 넣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변수가 여기에 등장하겠죠? 이 문자열을 대체하는 이 위치로.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중간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변수로 이렇게 대체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시 여기에다 조건을 거는데 다시 AND 연산을 걸 거예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아이템으로 해서 예를 들면 price에 대해서 봤더니, 자, 이런 price 같은 애들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얘는 점 누르면 얘가 이제 지원해주는 메소드가 달라요. equal이나 great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GT로 물어볼 거고요. 나는 조건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000원이 기준이면 10, 100, 1000, 만보다 크게 뭐 14,000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다 이것까지 한 AND 연산이 지금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마찬가지 104 같은 경우를, 아니 14,000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int형의 price라고 만들 거고 10, 100, 1000, 만 이렇게 할 거고, 요 price를 여기를 이렇게 대체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수행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수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조건 하나 물어봐요. 만약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문자열하고 문자열 비교할 때는 그냥 문자열 점 이퀄스 해가지고 비교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 유틸리티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이름이 스트링 유틸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스트링 유틸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쓸 애는 타임 리프에 있는 유틸스를 쓸 거예요. 타임 리프에 있는 유틸스. 타임 리프에 있는 스트링 유틸스를 쓸 거고요. 여기 점 누르면 equals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equals를 보시면 양쪽에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 이렇게 각각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거고요. 저희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자를 비교할 거예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아니, 여기가 아니라 변수를 위에도 모으고 있죠. 저희가 스트링으로 뭘 할 거냐면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 정확하게 이름이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애를 할 건데, 우리는 원래 얘는 열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열거형으로 돼서 원래는 숫자인데 저희가 이전에 뭐로 하기로 했냐면 이거 문자열로 비교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이렇게 하나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문자를 들고 올 거고요. 요놈하고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요놈하고 오리지널로 갖고 있던 누구예요? 아이템의 셀 스테이터스에 가면 있는 요 셀이라고 하는 애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놈이 같으면 같은 그 단어가 튀어나오면 뭐 할 거냐면 난 저 빌더에다가 다시 엔드 연산을 할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처럼 여기서 오화 연산 붙여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뭐 오화 not 뭐 이런 것도 붙여도 되고 뭐 다 붙여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거에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제 걸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에, 그죠? 아이템에 누구요? 여기 보면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놈에 있던 내용하고 누가 같은지를 볼 거예요. equal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 있는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의 셀이랑 같은 애들에 대해서 뽑아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건은 지금 3개가 붙은 거예요. 뭐예요? 내용 중에는 테스트가 붙어야 되고요. 테스트 붙는 애들은 전체 몇 개예요? 10개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넣을 때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는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나올 거고, 그 중에 뭐예요? 만 4보다 큰 애. 그럼 몇 개 뽑혀요? 6개 뽑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 글자가 셀, 요거랑 같은 애, 같은 애들이 있는 애들 중에 셀인 애들만 뽑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뽑아와요? 한 놈 뽑아올 거예요, 한 놈. 맞아요? 그걸 이제 뽑아올 거란 얘기. 자, 그걸 뽑아올 건데,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한다고 얘가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좀 이따 실행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아이템 레포지토리라는 데 보면 이전에 없던 기능인데, 여기에 저희가 find all 이라고 땡기면, find all 이라고 땡겼을 때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양한 애들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쓸 게 이거거든요. 프리디케이트는 여기서 만든 거예요. 지금 방금 만든 애가 불리언 빌더가 프리디케이트 만든 거거든요. 뒤에 봤더니 그냥 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몇 개를 뽑아오겠어요? 전체 6개를 뽑아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얘처럼 페이징 기능을 좀 넣으면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을 한 페이지 크기로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이지 find all 요 기능을 쓰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 잠시 닫아 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아까 전에 필요했던 뭐 페이지어블이라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페이지어블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이블이라는 기능을 봤더니 AWT의 프린트에 있는 페이징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 애가 있고 또 뭐 다른 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런 페이지랑 관련된 애들은 다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 애를 써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 이 두 번째를 불러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어블 기능을 쓸 거고 우린 얘 이름을 페이지어블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드는데 이 앞에 잘 보시면 이 페이지어블이라는 애를 봤더니 얘는 종류가 뭐예요?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는 뭘 못 만들어요? 객체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거를 구현해 놓은 구현 클래스를 이용하셔야 돼요. 걔가 뭐냐면 페이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페이지 리퀘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 애죠. 요걸 쓰는데 여기 점 누르면 그 다음 나오는 메소드가 오브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네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것만 봐도 이거 뭐 하는지 알거든요. 이게 뭐예요? 시작 페이지 번호고 페이지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아래 거는 뭐예요? 그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소팅도 하겠다는 얘기. 이거는 디렉션까지 잡겠다는 거예요. 이쪽 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는 첫 번째 거 쓸게요. 자 그러면 시작 페이지는 중요한 게 0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뭐 프로그램에서 인덱스의 시작은 0번이잖아요. 그죠? 0번 페이지가 우리의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리고 개수를 한 5개씩 뽑아온다 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페이징을 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만 했다고 해서 얘가 이제 다 된 거죠. 뭐 사실은 페이지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아이템 레포지토리에 find all을 걸 건데 이 find all 중에 predicate에다가 페이징 거는 요걸로 할 거예요. 자, 얘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페이지 아이템이었죠? 네, 요거를 걸었더니 여기에다가 뭐 넣으래요? 맨 앞에다가는 predicate.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빌더를 넣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지어블이라는 애를 넣으면 그죠? 요렇게 넣으면 우리 얘의 리턴 타입이 뭐라고요? 얘의 리턴 타입은 여기다 컨트롤 1번 누르면 얘가 지역 변수를 소개해 주죠. 자 근데 이거 그냥은 안 되고요. 아까 전에 봤듯이 여기에 세팅에 가시면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하는 사람은 상관없을 건데 키맵을 저는 이클립스로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1번이 퀵픽스라고 해서 그 도움말 뭐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는 기능들 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 기능으로 요걸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1번 부르고 페이지 올이라는 애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리턴을 이렇게 와요. 자 근데 우리 도대체 페이지 올이라는 애가 아니면 우리가 이름을 이걸 페이지라고 바꾸면 도대체 이놈의 페이지가 뭐 하는지 궁금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페이지라고 하고 점 찍으면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쫙 보여줄 건데 여기 보면 그나마 기가 막힌 게 get 컨텐츠 했더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뭐가 나와요?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이 리스트를 우리가 찍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보면 get total element, get total page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 페이지 개수가 몇 개고 전체 너의 엘리먼트가 몇 개고를 얘가 다 잡아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주 편리하게 우리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수많은 스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스트림 알아야 된다고. 근데 보면 다 모르는 스트림들이에요. 그죠?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보시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뭐 get number, 뭐 get pageable, 뭐 get size 뭐 이런 애들 다 있어요. 자, 근데 저희는 뭐 쓸 거라고요? 여기서 점 get content 부를 거고요. 얘의 리턴 타입이 뭐라고요? 우리 다시 컨트롤 1번에서
지역 변수 불러오게 했더니 얘가 뭘 불러와요? 저렇게 리스트를 불러왔죠? 자, 이렇게 불러오면 우린 뭐 할 수 있다고요? 간단한 예로는 우리 지난주를 생각해보면 이터라는 거 이용하면 이렇게 for each 형태로 이렇게 뽑아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이거 안 쓸 거라 그랬죠? 우리는 뭘 쓸 거라고요? 저기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애를 스트림으로 바꿀 거고요. 요 놈을 for each로 찍어낼 거고, 이 놈이 뽑아오는 변수, 뭐 어쨌건 어떤 엘리먼트가 될 거니까 그 엘리먼트라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렇게 가로가 있어서 블럭이 있을 거고요. 블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sout으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력을 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요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컨텐츠는 뭐예요? 위에 있던 페이지에다가 get 컨텐츠한 게 컨텐츠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놈 뒤에다가 뭐 붙여요? get 컨텐츠를 붙이면 여기 있는 컨텐츠가 올라올 거고요. 저희는 컨텐츠 뒤에다가 스트림에서 찍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냥 한 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러는데 이게 요거 날려버리고 이제 뒤쪽에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면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습하셔서 꼭 하셔야 되고, 요번 추석 기간에 자바와 함께, 그죠? 스트림과 함께 보내면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됐는지 하고 결과가 뭐 나오면 돼요? 한 개 나오면 되죠, 한 개.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지금 테스트 2가 걸려있는 상태니까 지금 저희 어차피 여기 테스트 구문이었고 요거 누르셔도 되고 요거 누르셔도 되고 저희 그냥 요걸로 한번 할게요. 눌렀더니 얘가 샥 잘 돌 거고요. 여기가 이제 초록불이 나오면 돼요. 이쪽에 테스팅 결과로. 네, 테스팅 결과 초록불 나왔으니까 이게 두께가 너무 두껍네. 근데 어쨌건 아래쪽에 쭉 당겨서 봤더니 인서트 잘 날라갔고 여기 셀렉트 걸고 있죠, 그죠? 셀렉트 잘 걸어서 여기 웨어 조건도 다 있어요. 여기 다 보이시죠? 나중에 여러분들 초반에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날아가는 쿼리도 보셔야 돼요. 가끔 보면 얘가 나보다 쿼리를 더 잘 짭니다. 얘가 더 잘 짜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되겠고, 우리의 결과는 여기 나왔죠? 한 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조건을 좀 바꿨어요. 제가 조건을 바꿔서 조건을 만약에 이 숫자를 좀 줄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12,000라고 하면 13,000, 14,000, 15,000가 뭐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잖아요. 그럼 요거를 걸고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샥 돌 거고,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몇 개가 나와요? 이제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3개가 잘 나오는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3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만약에 여기 if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if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if문이 아예 통과가 안 되면 뭘 걸르지 않아요? 셀이냐 셀이 아니냐를 걸르지 않아요. 조건은 테스트가 있고 13,000보다 크냐만 하기 때문에 전체 결과는 몇 개가 나와요? 8개인가요? 그죠? 8개 나오겠죠? 3, 4, 5 뭐 이렇게 해서 우리 12,000부터 하니까 3, 4, 5에서 전체 8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8개인가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얘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얘 결과를 보시면 8개인가 생각하고 여기 결과를 봤더니 얘는 8개를 찍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찍어요? 5개를 찍어요.
5개를 왜 찍냐면 우리가 여기에다 뭐라고 했냐면 페이지 0번에 있는 5개를 찍어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페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8개지만 페이지로 나누면 이건 2개짜리 페이지고 첫 번째 페이지에는 8개 중에 5개인데 앞쪽에는 뭐예요? 셀을 들고 있는 세 놈이 있고요. 뒤쪽에는 솔드아웃을 들고 있는 2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페이지가 1번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페이지가 1번으로 바뀌면 얘를 뿅 누르면 얘가 샥 돌아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몇 개를 가져오겠어요? 3개만 들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3개만 얘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쪽에 있는 8, 9, 10 3개만 이렇게 들고 와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굉장히 쉽게 도와줘요. 얘가 이제 다 해주죠. 얘가 다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다른 웹 만들 때 페이징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전체 개수가 몇 개면 내가 페이지가 어떠면 이 전체를 나눠서 내가 할 수 있는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작 페이지는 0번이 아니라 1번이기 때문에 1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참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이는 그 넘버 번호들 있잖아요. 넘버 번호들 계산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 저희가 그냥 하나만 좀 봐볼게요. 여기 있네요. JSP에서 페이징 처리하던 방식을 저희가 한 번만 보면 옛날에 JSP에서 페이징 처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넘버링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한 페이지 한 10개 보이게 표현해서. 자, 그래서 얘 이제 하려면 이런 각각 들고 다닐 때 페이지 번호도 막 들고 다녀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페이지에 대한 위치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앞이냐 맨 뒤냐 이런 거 계산하면서 요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자세한 건 볼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뭐 이러면서 계산하는 법이 막 나오고요. 이거 계산할 때마다 이거 시작 페이지를 할 때 어디에서 뭐 해서 빼고 곱하고 막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수식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식에 대해서 막 한참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했고요. 어제 보니까 어떤 애는 페이지 가는데 막 여기에다가 계산하는 법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면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뭔데 빼고 곱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 페이징 했었거든요. 한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보면 우리는 그냥 한 방에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숫자만 바꿔주면 얘가 알아서 페이징에서 가져와요. 왜냐면 페이징 같은 건 굉장히 기계적인 일이거든요. 내가 하든 네가 하든 제가 하든 똑같은 일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되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페이징이 가능하면서 페이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얘가 그 일을 다 해줘요. 근데 사실 좋긴 한데 되게 좋잖아요. 그죠? 편하고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원리를 모르고 그냥 쓰는 상황이 돼서 이게 조금 안 좋긴 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떻게 하지? 저 아까 그 계산하는 법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 갈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페이징 방법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거 어디 있지? 어떻게 해요? 외워요. 그래서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기능을 딱 찾으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거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지 뭐 이러면 오늘 안에 안 끝나요, 이거.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들 페이징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 한 주 내지 2주는 가르쳐 줘야 여러분이 겨우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그냥 한 방에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된 거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게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 지금 얘기처럼 조건이 안 맞으면 얘는 뭐 할 거예요? 이게 수행이 안 될 거죠. 조건이 맞으면 얘는 어때요?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의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 따라서 얘가 이 부분이 실행도 됐다가 실행도 안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드코딩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만약 뭘 넣어놨다.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적 커리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런 불리언 빌더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떤 해당 값이 어린 상황에서는 얘는 취급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적 커리라는 것도 얘는 되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내용을 다 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것들을 복잡하게 얘가 여기 일단 여기부터 봐야죠. 여기 쿼리DSL 프리디케이트 익스큐터라고 하는 애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걔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건 참조하시면 되겠고, 우리 아까 봤죠?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그다음에 얘가 이제 테스트 코드 만들면서 이렇게 list2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제 필요로 하는 테스팅을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요 부분까지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테스팅 코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테스팅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직접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한 2장 부분 마무리하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실 스프링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무슨 능력을 가졌냐면 DB 액세스 하는 능력을 가져요. DB에 접근해서 DB의 내용을 이제 땡겨오는 그 방법까지는 이제 익히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깐 쉬고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제 뷰단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리프라고 하는 애를 좀 이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